자,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정리해 볼게요. 자, 단일인자 유전 계속적으로 이제 정의는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서도.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 말은 한 종류의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종류의 유전자가 또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하나의 개체가 가지는 대립 유전자 이제 대립 유전자는 두 개, 한 쌍이니까요.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종류의 유전자가 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 이것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귓불 모양, 요거 이제 상염질체에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ABOC 혈액형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대립 유전자가 3개인 복대립 유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정록생맹, 요런 게 단일인자 유전.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이란 뭐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체는 대립 유전자 2개 이렇게 갖는다고 했잖아요. 한 쌍으로. 자, 그랬을 때 이 한 종류, 또 다른 한 종류 한 쌍, 또 다른 한 종류 한 쌍,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 얘기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인자 유전에는 피부색이라든지 키, 몸무게, 진흙, 이런 것들이 여러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의 특징을 보면요. 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한다. 요건 이제 정의 자체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다양한 표현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자,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정록 생맹 같은 거 보면요. 정상이거나 생맹이거나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완두 모양 뭘까요? 완두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자, 이렇게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은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야. ABOC 혈액형도 마찬가지예요.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요런 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이고, 근데 다인자 유전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우리 이제 키 같은 거 어때요? 연속적인 숫자죠. 딱딱 구별되지 않잖아. 자, 그래서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인자 유전은 이제 형질 발현에 환경의 영향도 이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인자 유전이다. 자, 여기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람 피부색을 결정하는 자 유전, 다인자 유전 모델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색이 3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칩시다.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종류의 유전자가 결정을 하게 되고, 또한 어때요? 네,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피부색은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더 많은 종류의 유전자가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3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쌍의 대립 유전자, 자, 이 라지 E와 스몰 a 한 쌍, 그 다음에 라지 B와 스몰 b 이 한 종류, 그 다음에 라지 D와 스몰 d 또 이렇게 한 종류, 3쌍의 대립 유전자, 3종류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치자. 자, 이랬을 때 이 유전자형에서 대립 유전자 대문자는 검은색을 띈다 라고 치고, 그 다음에 스몰 ABD, 자, 소문자들은 흰색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자, 그랬을 때, 자, 매우 흰 피부, 제일 흰 피부, 소문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매우 검은 피부, 대문자만 있는 경우, 대문자가 6개죠. 자, 대문자만 있는 경우, 이렇게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2대를 이제 살펴보자. 자,
그러면 부모 세대입니다. 매우 이제 매우 희다. 자, 스몰만 가지고 있다. 소문자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검다. 대문자로만 되어 있다. 자, 이 사이에서 자손 1대가 태어나면 이 자손 1대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 종류에 대해서 모두 다 잡종인 상태가 태어나겠지. 왜 그래요? 자, 스몰 AA에서는 이제 생식세포의 종류가 뭐만 나와요? 스몰 A만 나오지. 여기에서 스몰 B만 나오지. 여기에서 스몰 D만 나와요. 그죠? 자, 얘가 만드는 거 라지 A, 얘가 만드는 거 라지 B, 얘가 만드는 거 라지 D. 요러한 종류만 만듭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서 라지 A 스몰 A, 얘와 얘가 만나서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얘와 얘가 만나서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가 3개. 자, 요곳에 해당하는 색깔을 나타낸다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대문자의 숫자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소문자의 수가 결정한다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잡종인 상태, 대문자가 3개인 상태. 자, 요러한 이제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 1대입니다. 자,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와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식의 표현형, 자, 따져보자는 거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자,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A에 대해서 라지 A도 가질 수 있고 스몰 A도 가질 수 있죠. 두 종류. 그죠? 라지 B와 스몰 B, 라지 B를 가질 수도 있고 스몰 B를 가질 수 있어요. 두 종류. 자, 그 다음 라지 D와 스몰 D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두 종류.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정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얘네들은 모두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에서 이제 동일한 경우를 따지기 위해 자,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본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고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 만들어질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가 될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이것의 각각의 조합. 자, 이 조합은 총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처음이니까 이 8종류의 생식세포, 자, 이 종류를 따져볼게요. 자, 이 종류를, 자, 여기서 이제 색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 자, 흰 거만 3개를 가졌어. 이 얘기는 뭐야? 소문자만 가진 거죠. 자, 소문자만 스몰 a, b, d 이렇게 가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대문자를 하나 가진 거야. 검은 거 하나 가졌네요. 자, 대문자를 하나 가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라지 A를 갖고 스몰 B, 스몰 D를 가졌다.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얘는 두 번째 자리에 대문자를 가졌다. 그러면 얘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경우는 어때요?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갖는 경우 이렇게 따질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대문자가 1개인 경우가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자가 A에서 나타나는 경우, B에서 나타나는 경우, D에서 나타나는 경우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한 종류씩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가 2개인 경우, 자, 2개인 경우는 어때? 뭐 라지 A, B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처럼 라지 A, 라지 D일 수도 있겠고, 여기처럼 라지 B, 라지 D일 수도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3종류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말로 얘는 소문자가 A에 있는 경우, B에 있는 경우, D에 있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대문자로 기준을 잡거나 소문자로 기준을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대문자, 3개 다 대문자인 경우 라지 A, 라지 B, 라지 D 3개 다 대문자인 경우 이런 생식세포의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8종류라고 했습니다. 그 8종류의 유전자형
자, 유전자형을 여기 이제 요렇게 여기에서는 지금 색깔 유전자, 대문자, 소문자 요걸로만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걸로만 표현을 했지만 요거에 대한 유전자형이 뭐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총 8개니까요. 자, 총 8개니까 자,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8분의 1이 되겠죠. 소문자 A, B, D가 나올 수 있는 확률 8분의 1. 자, 얘는 또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어? 자, 소문자만 갖는 확률.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 중에 스몰 A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되겠죠?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하니까 얘는 8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문자만 갖는다고 칩시다. 그럼 라지 A, B, D니까요.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D니까 여기서도 라지가 나올 확률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8분의 1이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대문자 A를 갖는 경우, 자, 그리고 대문자 B를 갖는 경우, 그리고 대문자 D를 갖는 경우 각각의 유전자형의 차이로 보면 얘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 결정되는 거니까 대문자를 A를 갖든 B를 갖든 D를 갖든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대문자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든 B든 D든 상관없이 대문자를 한 개만 갖는 경우, 한 개를 갖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총 8개잖아. 총 8종류 중에 대문자가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 해서 8분의 3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각각은 당연히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거는 8분의 1씩 따질 수 있겠지만 이 대문자가 한 개인 경우로 본다면 8분의 3이 되겠죠. 8분의 3. 그쵸? 자, 8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니까 8분의 3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또는 얘는 A든 B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어요.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요. 자, 유전자가 3개가 오는 거죠? 자, 유전자가 3개가 오는 겁니다. 이 세 자리 중에서 어느 한 자리만 대문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C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또는 요 경우는 또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소문자가 2개인 경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소문자가 2개인 경우 그러니까 3C2라고도 볼 수 있고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대문자로 기준으로 해서 보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C1 할 수 있겠고, 그럼 분모에는 뭐가 올까? 분모에는 뭐가 올까?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라지 A와 스몰 A 두 경우잖아요. 그쵸? 여기에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분모에는 2의 3승 전체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얘가 8분의 3C1에서 3, 8분의 3 이렇게 대문자 한 개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확률을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대문자가 2개인 경우 따져볼게요. 자, 대문자가 2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A, B일 수도 있고 A, D일 수도 있고 B, D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총 8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총 3가지 종류가 올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도 조금 전에 방법처럼 따져본다면 이 세 자리 중에서 2자리만 대문자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시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와? 여기도 2가지, 라지, 스몰이 2가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2의 3승,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난자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와 자, 그 확률을 한번 지금 따져본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8에 64 자손 2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자, 64칸이 만들어져요. 그쵸? 64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 다양할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표현형이지, 표현형. 자, 표현형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0개부터
자, 6개의 자리가 되겠지. 3개의 생식세포가 만났으니까 총 6자리잖아요. 그쵸? 자, 이 6개가 모두 다 대문자인 경우까지. 자, 요런 경우 그러면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됩니까? 7종류가 되겠죠. 그쵸? 자, 0개, 그 다음에 1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그 다음에 뭐 3개짜리, 4개짜리,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야? 5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7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전자의 수, 대문자의 수를 따져 보았을 때 0개부터 6개까지 올 수가 있겠고요. 자, 0개다 라는 얘기는 모두 다 소문자만 있는 거지 스몰 AA, 스몰 BB, 스몰 DD 유전자형입니다. 이 유전자형을 가지면서 자, 요 표현형을 가질 확률 어때요? 여기가 총 64칸이었죠? 64칸 중에 한 가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소문자인 경우는요.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확률은, 자, 또 다른, 또 다른이 아니라, 자, 요 확률은 요렇게 이제 64분의 1,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제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총 64칸이지? 그리고 모두 다 대문자인 경우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어떻게? 얘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유전자형도 다 한번 써볼게요. 라지 AA, 라지 BB, 라지 DD. 자, 이러한 경우로 이렇게 한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각각의 이제 확률을 보면요. 얘네들 각각의 확률을 보면 자, 얘는 이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6개지. 6개인데 모두 다 대문자여야 돼. 그러면 뭐 6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두 가지의 유전자 중에서 골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 자리도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아빠 자리고 엄마 자리라고 쳐봐. 아빠의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엄마의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6자리니까 이게 6승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소문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뭐야? 6이 0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64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3개짜리를 볼까요? 자, 3개짜리 확률 어떻게 구할까? 자, 6자리죠. 6자리 중에 3자리가 대문자면 돼. 근데 그게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요 지금 64칸 중에서요. 3개짜리를 구해보는 거지. 이렇게 3개짜리를 구해보면 얘는 총 64개 중에 지금 20칸에 해당하는 게 3개짜리입니다. 20칸이 3개짜리야. 자, 그래서 64분의 20의 확률을 갖는데요. 자, 얘는 또 다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가 대문자인 경우 63. 자, 그리고 여기 역시 분모에는 뭐가 들어와? 이에 6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64분의 20 되는 겁니다. 그럼 4개짜리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6개의 자리 중에 4개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얘 6승. 그죠? 자, 4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1개인 경우 어때요? 6개 자리 중에 1개. 자, 그리고 얘 6승. 그래서 64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확률 여러분들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인자 유전을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정리.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이다. 자, 정의를 또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피부색의 경우 대립 유전자 수에 대한 빈도, 자, 대립 유전자 수에 대한 이 표현형의 빈도를 보면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자, 이런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자, 이렇게 다인자 유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